예, 안녕하십니까? 국제무당 희영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얘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희가 이걸 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저희가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그냥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바이올로지컬하게 보이는 부분만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현실을 살았다기보다도 무성한 소문에 들리는 무성한 소문으로 살았다라는 식으로 삶을 살아왔다면 좀 너무 철학적인가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좀 확실하게 와닿으실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으로 이제 살아보니 이게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느낌이 이제 받을 때가 있죠. 저와 좀 그랬어요. 왜냐면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20대, 30대, 뭐 20대 요즘에는 이제 20대, 30대도 저희가 겪지 않았던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또 겪는 것 같아요. 세대가 지금 달라지면서. 그러니까는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보니까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좀 뭔가 다른 식으로 살아가고 싶고 내가 좀 이렇게 어떤 다른 대안이라기보다도 좀 이제 다른 식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거. 이제 이걸, 제가 이제 기독교가 백그라운드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시냐면 회개하라는 거는 내가 죄인이니까 네 죄를 회개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스어가 아니라 그 고대어를 전공하신 성서학자분들의 말씀에 의하시면 그 당시에 회개하라고 하는 고대 언어의 중심 그 미닝은 누앙스는 너가 사는 방식에서 시각을 바꿔라. 다른 식으로 살아라라는 말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번역을 하면서 회개하라라고 지금 이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 회개하라는 거는 뭐예요? 죄를 졌으니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는 번역을 했을 때의 어떤 이 언어적인 그 직역을 한 거지 의역을 한 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살던 방식에서 시각을 다르게 봐라라는 게 바로 회개하라라는 그런 원어의 원문의 의미라고 합니다. 이런 거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한 게 제가 무당이 되고 이제 영안이 열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봤던 거가 아니라 정말 그 이면의 것들을 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그림자가 있는 그림과 그림자를 그리지 않는 그냥 내가 보이는 것만 그린 거하고는 좀 그림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림자가 있고 빛이 있고 이런 거를 다 한 그런 그림과 그림자와 그 두 이면의 거는 전혀 보지 않고 보이는 것만 그린 그림을 봤을 적에는 좀 완성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느껴지는 어떤 그림의 에너지나 이런 거는 좀 다른 얘기고 어떤 그림을 보았을 때 그거를 현실을 좀 정확하게 보는 데 있어서는 아마 그림자도 보고 뒤에 배경도 보고 그런 걸 빛의 그 각도도 보고 이런 걸 다 본 그림이 좀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그런 맥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실을 본다. 현실을, 나의 삶의 현실을 본다는 거는 그렇게 양과 음의 모든 기운을 다 보고 그렇게 보는 게 바로 현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적에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그런 조류는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런 시각으로가 거의 대부분이죠. 저희 80%, 90%의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거에만 의존을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보이는 걸로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1차원적인, 2차, 3차원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이제 앞으로 내가 내 삶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어떤 리딩하기에는 또 하다못해 잡을 잡기에도 조금 어려운 시대가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go to the basic, go back to basic으로 가면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성을 많이 디벨롭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영성을 디벨롭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삶에서 내가 그동안 살았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거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생각의 시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은 여태까지 지금 저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봅니다. 문제.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있어 자꾸 문제에다가 내 중심을 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애들도 지금 해결해야 되고 여기 좀 엄마가 또 문제가 있어도 엄마도 해결해야 되고 나 지금 또 무슨 시험도 있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직장에 무슨 프로젝트 있는데 그 일도 해야 되고 계속 일을 이제 일의 중심 일을 보는 거죠. 일.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을 봐서 나 저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나 저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하고 일로 내가 이 중심, 나의 피봇이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끝은 굉장히 지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했더니 또 다른 일이 나오고 또 다른 일이 나오고 그래서 맨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날 좀 가만 놔둬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쵸? 왜냐면 가만두지를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일인 거예요. 와이프하고도, 내 남편하고도, 애들하고도 어디 하나 나를 도와주고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되고 나를 아주 그냥 못 살게 흔드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런 경우에 저희가 조금 저도 그런 실수라기보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영이 되면서 영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이제 다르다는 걸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태스크 솔빙에 계속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이런 부분이 경영학적으로도 지금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면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에다가 시각을 두는 게 아니라 프로세싱에다 시각을 둬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걸 CEO한테도 계속 어떤 리더십에서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걸로 이제 경영학적으로 풀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나 오늘 뭐뭐뭐뭐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느 상태인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오늘의 상태, 나의 오늘의 에너지의 레벨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어떤 에너지가 있고 내가 오늘 몸 상태가 어떤지.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오늘 눈을 뜨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무당이라는 어떤 이런 영적인 데 쪽으로 많이 내 삶을 그렇게 안 살았을 때는 눈을 딱 뜨고 아니면 어젯밤에라도 제 다이어리에 빼곡하게 적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리고 시간당 초마다 초는 아니다. 30분 단위로 예전에는 그렇게도 썼습니다. 이거는 오늘이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다못해 낮잠을 자는 것도 거기다 썼어요. 일처럼 낮잠을 자는 거죠. 나를 돌보는 것도 어떤 태스크를 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둡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일은 많이 해요.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발달을 합니다. 왜냐면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문제의 해결이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더 많아지니까 어떤 문제도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기술을 늘린다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늘린다는 거는 기술을 늘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 에너지를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이지, 나 저 문제 알아. 이렇게 알아. 하고 그냥 이렇게 기술적인 거, 어떤 테크닉을 늘리는 거지, 실제적으로 내 안에 에너지를 쌓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이런 문제 해결을 여태까지 다 잘해서 왔는데, 희한하게 내가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테크닉을 느는 그 나의 성장보다 문제가 더 커져요. 문제가 커지고 깊고 내가 풀 수 없는 난관의 문제들이 더 크고 더 많아지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꼬마였을 때는 사실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게 별로 적어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5살 이전에 우리 아이가 나한테 해야 될 효도를 다 했다고. 아주 귀여우니까. 천사죠, 천사. 그런데 5살이 지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뭐 10살, 15살, 16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 미치어가는 사춘기 남자아이들 키워보시면 다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그 귀엽던 아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왜 남의 집 애들이 왔지? 이런 느낌을 많이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이 화면이 지금 자꾸 이렇게 안 좋아서 제가 집중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 인간의 내가 삶의 문제들이 좀 더 깊고 커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부모님들이 예전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돌봐드려야 되고 더 아이같이 되어지시는 그런 인생의 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내가 예전에 막 이 인간의 문제를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인생을 문제를 풀어가는 시각으로 봤을 때의 문제 푸는 그 기술은 기술이 있어서 내가 그 정도나 다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예전에 쉽게 풀었던 그런 간단한 인생의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볼 때 여러분들 짭이 잘 안 잡히고 그다음에 무슨 돈을 많이 못 벌고 이런 것도 문제겠지만 실제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내가 앞이 캄캄해 보이는 거는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내 자식의 문제라든지 이럴 때가 정말 나를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왜냐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건 이렇게 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만이 극복해야 되는 나만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니고 저도 배웠지만 내 에너지를 늘려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 어차피 인간의 삶은 문제들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인생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하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코마 상태야. 인생의 코마. 이게 자는 게, 이게 살아가 있는데 잘 살지 않고 지금 뭔가 이 코마가 뭐지? 영어로? 한국말로? 어, 숨, 이렇게 자고 계시는 분. 그렇게 봐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살아계시고 역동적으로 지금 사신다면 하루하루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속에 내 삶이 있죠. 어떻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내 삶이. 사람들하고 연결돼 있고 자식도 있고 자식이 없어도 혼자 있어도 직장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자체는 어차피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재미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볼 때는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시각이 아니라 내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 생애 주기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 에너지를 계속 빌드업 시켜야 되는 거. 그걸로 시각을 맞추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20대 때는 20대만의 어떤 에너지가 있지요. 근데 그 에너지가 30대가 되면 내 안에 내공의 에너지가 30대처럼, 40대처럼, 50대처럼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빌드업 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좀 새드하게 저희 소사이어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주지를 않아요. 음, 그런 걸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그 전에는 모든 사회나 모든 구조나 인간사가 다 문제 해결 중심적으로 나갔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먼저 눈을 뜨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한 게 사실 경영학일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학의 CEO들이 이 인플로이들을 데리고 이제 큰 기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 중심적으로 리더십들이 몰아가니까 이 인플로이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이 멘탈의 문제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의력이 없어지는